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군사안보 국방 무기 관련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릴 텐데요. 미국이 또 중국 러시아에게 정말 강력한 군사적 도발, 중국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도발, 미국 입장에서 보면 압박, 정의 뭐 이런 건데 정말 이러다가 군사적 충돌, 물론 뭐 강대국끼리는 참 힘든 일입니다만은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무지막지한 그런 과감한 군사적 행위를 한 그런 정황을 알려드릴 테고요. 그리고 방글라데시, 우리가 알기로는 굉장히 좀 힘든, 경제적으로 힘든 국가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방글라데시가 유로파이터 타이푼, 그 유지비 엄청난 거, 그걸 지금 사는 것을 고려한답니다. 무슨 일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급속한 산업화를 이루며 경제 호황기를 누리고 있는 방글라데시가 주머니가 두둑해지니 그동안 써왔던 중국제 싸구려 무기를 좋은 것으로 바꾸려는 모양입니다. 방글라데시가 유로파이터 타이푼 도입을 추진 중이라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최근 경제적 호황을 누리고 있는 방글라데시 정부가 노후화된 8대의 미그 29BM과 36대의 중국제 F7을 대체하기 위한 4세대 전투기로 유럽제 2개 기종을 검토 중이라고 유라시안 타임즈가 현지 시각 10월 15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방글라데시는 두둑해진 주머니를 바탕으로 역사상 최초로 서방제 전투기 도입을 위한 공군력 현대화 계획을 착수했으며, 프랑스의 라팔과 유럽의 유로파이터 타이푼이 검토되고 있는데, 인도가 라팔을 구매했기 때문에 사실상 유로파이터가 유력한 후보다라고 전했습니다. 매체는 방글라데시는 최근 벨라루스에 의해 현대화 작업을 받은 미그 29는 그런대로 쓸만하지만 심각한 노후화가 진행된 중국제 F7은 빠른 대체가 필요하다라며, 방글라데시는 비교적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인도가 사용하는 라팔이나 수호이 30 두 모델을 생각할 수 있지만 국제관계는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주변국이 보유하지 않은 전투기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매체는 방글라데시의 기존 결정은 결국 인도와의 관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했는데요. 인도와 방글라데시가 우호적일 경우에 인도 공군의 정비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라팔이나 수호이 30이 유리할 것이고, 인도와 방글라데시가 관계가 틀어질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유로파이터 타이푼이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문제는 방글라데시 경제가 아무리 호황이라 하더라도 방글라데시 경제 수준에서 유지가 어려운 이 유로파이터 타이푼이나 라팔의 가격과 유지 비용인데요. 과연 주머니가 좀 두둑해진 방글라데시가 4.5세대 전투기 중에서도 가장 비싼 이들 두 기종을 정말 살 수 있을지 흥미롭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유로파이터, 유지비 파이터라고 알려질 정도로 정말 무지막지한 이 유지비 때문에 그 경제력 아주 빵빵한 독일마저도 10% 이하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을 정도로 그런 이 유지비가 굉장히 비싼, 그래서 유지비를 견디지 못하고 영국 같은 경우도 자신들이 도입한 지 얼마 안 되는 이 유로파이터를 중고로 내놓기도 하고, 오스트리아도 지금 15대 가지고 있는 그냥 뭐 내놔야 되겠다라고 중고로 내놓기도 하고, 그럴 정도로 엄청난 유지비인데 이걸 방글라데시가 산다? 좀 믿기 힘든 이야기인데요. 그러나 방글라데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미그 29BM 이거 8대, 그리고 이제 36대는 중국제 F7인데, 이 F7이 바로 미그 21을 중국이 짝퉁으로 만든 버전이 바로 중국제 J7이고, 그 J7의 수출형이 F7입니다. 그러니까 미그 21의 짝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미그 29는 좀 개량해서 쓰고, 오래됐지만 개량해서 쓰고, 미그 21 짝퉁 이건 바꾸자 라는 건데, 문제는 이제 방글라데시가 중국과 인도 사이에 낀 나라라는 겁니다. 물론 뭐 국경을 중국과 직접 하고 있지는 않지만 중국의 1대1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방글라데시에 많은 경제 어떤 지원이 되었고, 그런 투자로 인해서 방글라데시가 지금 섬유 산업 등을 통해서 계속 지속적인 경제 성장,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5에서 8%의 지속적인 성장을 계속 할 정도니까 괜찮죠. 그런데 방글라데시는 그러면 어떤 나라냐? 일단 인도 옆에 있지만 이슬람 국가죠. 원래는 이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이 세 나라 전부 다가 인도였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식민지였죠. 그러다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면서 1947년 파키스탄이 독립을 했고, 왜냐? 뭐 정말 간단하게
인도는 힌두교 중심의 국가 아니겠습니까? 힌두교는 소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런데 이슬람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소만 먹습니다. 그래서 뭐 너무나 간단하게 그냥 생각을 해서 소를 신성시하는 사람들하고 소만 먹는 사람들하고 이건 뭐 대화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 인도가 이 이슬람과 힌두교가 같이 공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파키스탄으로 47년도에 독립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인도 대륙의 동서쪽에 분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서쪽 같은 경우는 파키스탄, 동쪽도 같이 독립해서 동파키스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파키스탄이 동파키스탄을 통제를 하는데, 이게 통제를 하려면은 이 뭐 인도 대륙을 완전히 한번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되니까 이게 제대로 안 되죠. 그러다가 1971년도에 이 동파키스탄이 우리 독립하자, 이렇게 우리가 핍박받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인구도 많은데 살 필요가 없다. 당시 이제 이 파키스탄군이 동파키스탄에 한 개 사단 이상 정도, 이 정도만 주둔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독립하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인도가 또 부축해가지고 1971년도에 인파 전쟁을 합니다. 그러면서 방글라데시 독립 전쟁을 하고, 그 방글라데시 독립 전쟁을 인도가 도와주고, 그러면서 인도는 방글라데시 독립을 또 도와주기 위해서 파키스탄을 또 공격을 해버립니다. 성동격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파키스탄과 인도의 국경 이 지역에 파키스탄 더 집중해야 되니까 방글라데시 독립 전쟁을 집중을 못하죠. 그래서 방글라데시 독립해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이슬람과 힌두교라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파키스탄으로부터 독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인도가 해줬기 때문에 인도와 방글라데시는 비교적 괜찮은 사이로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문제는 중국이 개입한 겁니다. 그래서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에 지금 중국의 자본을 우리가 많이 받았는데 지금 인도하고 좀 그냥 괜찮은, 뭐 이럭저럭 괜찮은 사이인데, 만약에 우리가 인도하고 똑같은 라팔이나 수호의 30 이런 걸 샀다가 만약에 중국하고의 관계 때문에 우리가 인도하고 뭐 이렇게 안 되면 안 되잖아. 그럼 뭐 사지? 그렇다고 지금 인도가 옆에 있는데 중국제 전투기를 사기는 이건 좀 너무 부담스럽다? 그럼 어떡하냐? 유로파이터 살까? 제가 봤을 때 미국의 F-16 사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가격도 적당하고 성능도 좋고. 그런데 미국하고 또 방글라데시하고 직접적으로 또 굉장히 좋은 사이는 아니에요. 그래서 유로파이터가 우선적으로 구매 고려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 유로파이터를 사는 순간 방글라데시 국가 재정, 그리고 국방력, 그리고 공군력 완전히 망하는 길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독일, 오스트리아가 그렇게, 또 영국이 공군력이 그냥 이 유로파이터 때문에 그냥 다운을 하는데 방글라데시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라파를 사든지 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방글라데시가 이렇게 발전하고 있다니까 기분 좋네요. 두 번째입니다. 동해상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연합 해상 훈련이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미 해군 구축함이 러시아 전투함의 60m 측방까지 근접해 충돌 위협을 가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는 강력하게 비난했고 미국은 이를 일축했습니다. 지난 15일 동해상 표트르 대제만에서 벌어진 미국과 러시아의 함정의 충돌 위기와 관련된 러시아 측의 입장 표명은 사실이 아니며, 미국은 국제법을 준수해 작전을 수행했다고 미 해군이 현지 시각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러시아는 15일 관영 타스 통신 보도를 통해 미 해군 구축함 채피가 러시아, 중국 연합 해상 사격 훈련이 실시되는 표트르 대제만의 사격 금지 구역에 진입했으며, 이 과정에서 러시아 해군 구축함 애드미럴 트라부츠가 밀어내기식으로 미 구축함을 퇴거시켰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에 따르면 러시아 구축함은 채피함에 사격 훈련으로 항행 금지가 선포된 구역으로 가고 있다는 경고 통신을 보냈으나, 채피함은 이를 무시하고 헬기를 띄우겠다는 무전을 보내 러시아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애드미럴 트라부츠함은 채피함과 60m 거리까지 접근했는데요. 사태는 채피함이 함수를 돌려 이 해역에서 이탈하면서 종료되었지만, 러시아와 중국이 각각 관영 매체를 동원해 이를 비난하면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미 해군의 구축함이 러시아 영해와 가까운 해까지 진입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미 해군은 이번 작전에 국제 공역에서의 항해의 자유작전을 수행한 것이라고 밝히며, 아직도 주변 해역에 채피함을 배치해두고 있어서 동해의 군사적 긴장감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이죠. 채피. 우리나라에도 뭐 칠함대 배니까 우리나라도 여러 번 오고, 또 한국 이 출신의 함장이 이 채피함 함장이 됐다 해서 한때 화제가 되기도 하고, 뭐 하여튼 그랬었습니다. 이건 그 SM3를 탑재하는 MD 전용함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 채피함이 정말 놀랍게도, 야, 정말 이거는 뭐 미국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지금 중로 연합 해상 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사격 훈련하기 위해서 미사일을 쏘든지 아니면 포탄을 쏘든지 사격 훈련하기 위해서 항행 금지 구역을 선포한 그 사격 박스가 있어요. 그쪽으로 진입하면서, 야, 그게 우리 지금 사격 훈련한다, 그거 가지 마 라고 하는데, 뭐 니들 하든지 말든 우리 비행기 띄울 거야. 사격 훈련하는데 헬기를 띄운다고요? 이거는 그냥 우리 헬기 띄울 테니까 니들 사격하지 마, 이 말이거든요. 우리 헬기 띄우는데 니들을 사격하면은 우리를 공격하는 걸로 간주하겠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어. 이 말이지 않습니까? 이거 정말 미국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러면 여기에 어디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요. 지도가 이렇습니다. 여기 이제 표트르 대저만인데, 러시아 주장으로는 이 꼭지점과 이 꼭지점, 이 내부를 전부 다 내해라고 보고, 이거 전부 다 우리 영해야 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미국은 웃기지 마, 이거 전부 다 12L이 해가지고 22km, 이 해안선에서 22km까지만 니들 영해고, 여기 있는 중간, 여기는 영해 아니야 라고 하고는 들어가 버린 겁니다. 뭐 미국 입장에서는 그 말이 맞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야, 이거 우리 건데 말이 안 되지 라고 하는 건데, 과거 리비아가 그 시드라만이라고 했어요. 그 시드라만이라고 또 역시 꼭지점을 이렇게 설정해가지고 이거 다 우리 거야 라고 해가지고, 당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웃기지 마 하고 항공모함 집어넣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분 계실 텐데, 70년대 말 80년대 초 이때 이 리비아하고 공중전에서 리비아 전투기 격추되고 바로 그겁니다. 그런 것처럼, 야, 많은 그것도 니들 뭐 바레만이나 이 중국처럼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큰 바다 밖에 이런 마늘 갖다가 다 니들 받으라고 하면 되냐 하고는 쑥 들어가 버린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 지금 중국과 러시아 해군이 군사 훈련을 하고 있는데도 쑥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라고 하는 건데, 아무튼 미국과 러시아가 이 정도까지 긴장 관계가 있다. 그런데 60m? 뭐 60m 꽤 되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바다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뭐 이 뱃사람은 아닙니다만은, 이 자동차하고는 달라요. 예를 들어서 들어갔다가 커브를 트면 자동차 같은 경우 바로 꺾으면 되죠. 그런데 이게 바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꺾는다 하더라도 밀려요. 이렇게 쭉 밀려서 커브를 틀기 때문에 60m는 정말 뭐 한 20노트 정도 속도에서 커브를 튼다 하더라도 이게 관성에 의해서 쭉 밀려서 가니까 상대가 비켜주지 않으면 그대로 그냥 받는 겁니다. 그 정도로 가까운,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같으면은 뭐 한 60cm 정도의 승용차가 접근해서 시속 100km로 달린다. 이거하고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의 뭐 10,000톤에 가까운 이 구축함들, 우달로의 그 구축함도 한 8,000톤, 7,000톤 넘으니까, 이런 구축함들이 서로 60m 사이에 두고 했다가 벌어졌다라고 하는 건, 이건 뭐 고속도로에서 100km 달리면서 60cm 갖다가 붙었다가 흩어졌다, 이 말입니다. 정말 무지막지한 도발을 미국이 했는데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